여기 이 졸업 촬영을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텐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실 좀 부끄럽긴 하다. 좀 작게 해요. 알았어요. 작게 조금만 껴볼게요.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떡해. 엄청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해놓고. 다시. 안녕하세요. 오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좀 되게 특이한 책이고, 이것도 고르다 보니까 청소년 문학이 돼버렸어요. 책의 제목은, 죄송해요. 오늘 제가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 책의 제목은 페인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금수저가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소개만 딱 보고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된 건데, 짜라라란 보이시죠? 네. 뭔가 이 책의 주 배경이 될 것 같은 NC 센터. 다이노스, No, NC, 맞춰봐요. 소프트. no, 맞춰봐요. 뭐 하는 거야? 야! 이 미래의 대한민국은 통일도 됐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은 되게 커졌는데 아이를 안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대로는 국가 이제 존폐 위기다라고 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자,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는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셔널 칠드런, 내가 애를 낳지만 내가 키울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러면 NC센터로 보내면 NC센터에서 애들을 18세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사회로 내보내는 건데, 그 안에 부모 면접을 보기 시작해요. 그 약간 지금의 그 고아원도 18세까지. 맞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애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이제 서류 검사를 다 통과하면 이제 애들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면접을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까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부모 면접을 페어런츠 인터뷰라고 해서 거기서 페인트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페인트고요. 이런 약간 되게 큰 규모의 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가 여기군요. 네. 맞아, 부끄럽다. 저 아직 다 안 했는데? 그래요? 아니, 어이가 알았어. 없어서. 알았어, 이제, 예. 끝난 줄 알았어. 그럴 리가요. 저를 너무 쉽게 보셨네. 벌써 12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 NC센터에 있는 주인공, 제누 301이라는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얘는 지금 17세예요. 근데 너무 까다로워. 너무 까다로워서 모든 부모 면접을 번번이 다 특자 놓는 거예요. 그 NC센터를 18세에 졸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사회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NC 출신이야. 부모가 없이 나가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입양이 되면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그랬죠. 신분 세탁처럼 네네. NC센터 출신이었다는 거를 서류상으로 철저히 숨겨요. 세상에.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얘는 NC센터 출신이야라고 해서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가디언들이 있어요. 가디라고 부르는데, 가디 박과 가디 최라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얘를 이제 인터뷰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부모를 찾아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가자! 두 번째 장소로 가자! 미친 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저 맛있는 밥 먹고 기분 좋아져서 이래요. 알겠습니다. 엄청 쑥스럽네요. 자, 두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장소. 그걸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장소 왔는데요. 두 번째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제누 301이 부모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디박은 이 센터의 센터장이거든요. 근데 이 센터는 다른 데보다 부모 면접에 대한 기회를 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정말 좋은 부모를 찾아주고 싶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에 헤매이다가 결국 더 많은 부모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박이 제누한테 부탁을 하죠. 면접을 봐달라. 그래서 제누가 알아들어요. 아, 내가 저 부모들을 까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추천하길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이제 쿨하게 하고 홀로그램으로 면접을 보는데 이 부모들은 되게 다른 부모 면접자들이랑 달리 되게 뭐랄까 차림도 후줄근하고 막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너무 내추럴한 거예요. 제누가 이제 어쨌든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제누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꾸밈 없는 모습이. 이들의 이름은 하나랑 해오름이거든요. 왜 이 NC를 찾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NC 센터의 아이들을 소재로 글을 쓰고 싶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접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해오름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가디가 엄청 화를 내요. 너무 무례하다. 이건 없는 일로 하죠 라고 했을 때 제누가 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면접을 계속 진행을 하고 박이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소개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했는데 아니요. 바디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 점수는 뭐 80 몇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이에요. 그렇게 3, 40점 이상을 받는 사람이 2차 면접을 준비해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흥미진진하네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게 아까 소재가 좀 독특하고 그래서 앞부분은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사실 뒤로 갈수록은 되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저희도 좀 독특하게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 사실 여기 있었어요. 가자. 이러면 이제 그래서 제누가 얘네를 선택할지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가시죠. 쭈쭈쭈쭈쭈